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구육학번 선배가 있었는데 구육학번 선배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육학번 선배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맥주 보기를 물같이 하고 막걸리를 생명수처럼 여기는 학교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었는데 네네. 이제 시간은 96년도로 올라갑니다. 편의상 실명을 쓸 수가 없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구육학번 선배 이름을 그냥 테스 선배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91학번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91학번 선배 이름은 그냥 편의상 돌비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세기말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96년도.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9년도는 막 그 세기말 분위기 막 과한 화장에 뭐 스페이스 뭐 우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 이제 돌비 선배가 테스 선배한테 술을 한 잔 사면서 자신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배의 말은 하늘과 같았고 거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끼리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뭐 자기 살고 있는 집 이삿짐 옮기는 거 내지는 족보라고 하죠. 그런 야학 같은 거 열어서 족보나 써머리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심각하게 우리 성인들끼리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뭔지 물어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경기도 양평으로 답사를 가야 되는데 보조해줘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답사? 보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짐꾼이 되라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혈기왕성한 20대였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선배였고 또 학교 생활에 인연 자체를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번 선배하고의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선배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학식 3개월치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그 돌비 선배가 살고 있는 자취방의 이용권을 달라. 예. 내가 뭐 술 한잔 하고 가거나 뭐 늦게 뭐 방문했을 때 잠을 재워준다든지 시험 기간에 뭐 숙식을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딜을 건 거예요.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알겠다 그걸로 퉁치자라고 얘기하고 보름 뒤에 청량리역 앞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했던 것 자체가 짐꾼의 뭐 일종의 보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비 없고요. 네. 핸드폰 막 초창기 나왔던 아니면 그 나오기 이전 막 그때였거든요. 96년도니까요. 그럼 지도 보고 다니는 그런 그렇죠. 시대. 예. 네. 도로 지도 보면서 몇 번 국도 타서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 좌회전 뭐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맥주 피처병이 없어요. 그냥 병으로 들고 있는 그때 예. 세대입니다. 그때 참고로 학식이 600원인가 그랬대요. 네, 그 정도로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보름 뒤에 청량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문제는 대학생이고 아무리 뭐 고학번이라고 얘기해도 지금도 차는 비싸긴 한데 그 선배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D사의 에스페로라는 차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풀세팅 소나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에스페로. 예. 네,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해 있던 차량이었는데 그런 차량을 갖고 와서 청량리 앞에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일은 하기로 했으니까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너 나 민속학 하는 거 알지? 라는 말로 첫 마디 운을 띄우더랍니다. 학교의 특성상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자체가 그런 뭐 전통 문화라든지 민속 문화 그런 의식을 뭐 이어받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이거는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는 돼야 아실 겁니다. 90년도 때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는 걸 막았었어요. 아실 거예요. 만화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걸 막았고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그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걸 막으면서 당시에 국가적으로 전통 문화를 고취시키고 살리고 그거를 유지 명맥을 잇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게 진행이 됐었대요. 그래서 각 대학이나 각 단체의 그런 지방에 있는 토속적인 문화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설화, 전설 이런 거를 녹음을 하고 수기로 적고 그렇게 연구해서 기록하는 당시의 사업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민속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가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민속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민속학 하는 거 알지라는 첫마디 이거 뭐 됐다. 이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이쪽 가서 뭐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서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 듣고 거기 전설 있는 장소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뭐 이왕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차 뒷좌석에 보니까 텐트, 삽, 막 호미, 무슨 뭐 종류를 알 수 없는 봉투, 무슨 서예할 때 쓰는 그 화선지라 그러나요? 서예할 때 쓰는 종이, 알 수 없는 검은색 뭐 먹물 같은 게 있고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차 트렁크에 있었대요. 예.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지금 답사하러 가면 뭐 길어봐야 1박 2일이 거고 그래봐야 숙소를 구해서 갈 텐데 텐트를 가지고 가? 느낌이 좀 묘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갈 거고 용문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은 뭐 교통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대중교통도 되게 열악했을 시절이고 서울 끝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양평으로 가게 됩니다. 네. 지금도 양평은 양평군이에요. 시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더욱 규모가 작고 시골이었겠죠. 개발이 당연히 덜 됐으니까. 결국은 양평에 가서 거기에 한 마을에 도착하고 마을 회관에 짐을 풀고 이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굉장히 살갑게 얘기를 하고 반겨주고 식사도 대접받고 정말 호의를 많이 받았대요. 네. 근데 우리 테스 형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미 엎질러진 거 하나 즐기다 가자. 그냥 남들은 여행도 다니면서 산도 가고 하는데 나도 그냥 간다 생각하자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 당시 계시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기로 자기가 받아 적고 가능하면 그걸 또 녹음을 받고 거기에 이제 사진과 이런 기본적인 민속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다 했대요. 그래,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더니 끝나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 이제 대충 감 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차량에 있는 삽이나 홈이나 텐트랑 침대랑 이런 실질적으로 야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챙기라고 하더래요. 톱, 칼 이런 거 다 챙겼죠. 그래서 용문산의 도일봉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일봉으로 향하게 되는데 용문산 도일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텐트를 등에 메고 이제 삽이랑 뭐 이런 각종 도구랑 무슨 뭐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챙겨서 가는데 어몽길 대장급 맨키로 장비를 챙겨서 갔답니다. 네네.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니지 못하는 길을 섞어서 막 가더래요. 그러더니 산 중턱점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은 것 같은 평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혹시 야영을 하려나 생각을 하더니 야 텐트 펴 하고 일종의 야영지를 구축을 하고 이제 호미와 삽을 챙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면서 흙을 채취하고 나무하고 뿌리나 버섯을 캐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돌았나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서 고저께 흙 팔려고 이랬나.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민속학 연구한다는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랑 풀이나 이런 걸 캐고 있으니까 흙을 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래요.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의 특성상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지질학, 생태학, 환경, 무슨 뭐 야생동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받는데요. 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 샘플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하면 일정량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그거를 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동네 특징이나 이런 거를 민속학 연구할 수 있는 소스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뢰를 받았고 돈은 이미 받은 상태고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 산 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굳이 여기서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서 특정 샘플을 채취해오는 일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날 야영을 하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뻗었답니다.
정말 기절하듯이 잤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기절하듯이 잤는데 이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잠자리가 바뀌면은 뭐 침대나 뭐 매트리스 이런 게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잘 때는 기절해서 잤는데 한두 시간 단위로 계속 깼대요. 산소리 뭐 벌레 소리도 났을 거고 야생동물 소리도 났겠죠. 그때 당시에는.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찰스 선배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서울역이나 부산역, 대구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대합실만의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우와 어떤 의미인지 들리지 않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인 것 같은 저쪽에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뒤에서 떠들고 위층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동시에 울리게 되면 사람 목소리이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들 수 없는 그런 시장바닥 같은 소리 예. 그런 게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아니면은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헛게 들리는 건가.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하십소서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끝자리가 잘라서 말씀드리면 하시우쇼셔 뭐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혀를 안 움직이고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이 좀 세잖아요. 예. 그런 소리들을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서 혀가 안 움직일 때 말하면 좀 어눌하게 나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아 내가 피곤하긴 피곤한갑다. 그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가 야생에서 산 중턱에서 들리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죠. 그래도 끝까지 잠을 청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곳의 하룻밤은 그렇게 피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되고 다시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하려고 움직이는데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산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점심때쯤 조금 넘어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근데 동굴을 발견할 때 우리 테스 형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비 선배가 갑자기 테스 형을 막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긴 한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동굴에서 위험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네. 도망을 못 가니까. 앞뒤밖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일종의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야 테스야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무슨 동굴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고 자빠지고가 그런 게 어딨어. 자기도 이제 힘들면서 막 하는데 막상 교과서에서나 책에서만 보던 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동굴에서 소리 지르면 울릴까? 혹시 뭐 황금박진 있나? 거기 물에 보면 지네도 있다고 하고 도롱뇽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이런 상상이 드니까 한번 탐사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으니까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쎄한데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해서 만약에 내 안전을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간의 묵념의 시간을 갖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물론 깜깜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못하는데 동굴이 그렇게 깊진 않았대요. 한 10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고 천장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았답니다. 근데 랜턴을 기본적으로 다 들고 갔으니까 랜턴을 들고 가는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돌이 평평하게 있더래요. 예. 보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인데 거기는 돌의 등이 평평하다답니다. 근데 사람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촛농이 있었대요. 아 이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돌비 선배를 부릅니다. 선배! 여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람의 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비 선배 뛰어드니 입을 탁 막더래요. 손으로 입을 잡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는데 야 그러더니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나가자 딱 세 마디를 하더래요. 예. 뭔가 좀 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돌비 선배 얼굴이 너무나 심각한 얼굴이어서 궁금하지만 우선은 입 다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피신을 하고 근데 이런 돌비 선배 행동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 목소리 하나 울렸다고 해서 입을 막는 그 이유가 도대체 자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가 뭐 위험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잠시 떨어지는 공간에서 이제 한 대 피우면서 질문을 할때요. 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그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내려가고 내일 다시 오자. 오늘은 해가 좀 질 것 같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점심이 지나서 들어갔는데. 예. 아무리 산에 해가 일찍 진다고 해도 보통은 뭐 5시, 6시나 돼야 해가 지려고 할 텐데 점심 간 넘었는데 갑자기 내일 오세요. 근데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산 중턱에 왔으니까. 그래서 에이 퇴하고 그냥 갔대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텐트에서 그날 하루 정리했던 걸 마무리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돌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잠깐 자리를 비우더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해가 질 때쯤 돼서 다시 야영지로 왔어요. 산에 밤은 빨리 오고 아침이 또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피곤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별로 크게 흥미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우리 테스 형은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말은 분명히 한 명이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인기척을 하지 않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비어있다,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말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하더래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간이 너무 꽉 조였대요. 공간이 주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꽉 조였는데 텐트에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이런 소리를 냈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들었던 얘기는 네. 저한테 얘기해준 건 지금 기억은 잘 안 난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발언은 원문으로는 나무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믿지 마? 네. 번역을 하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대요. 예. 원말은 아무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니 도대체 뭔 말이야. 당시에는 이해는 못했대요. 혀는 가만히 있고 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자꾸 새는 발음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입이 좀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했대요. 꿈인지도 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말이 안 들리니까 꿈인지 감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더니 마치 음속으로 한 것처럼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 한 사람의 말도 안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림자도 안 보이더래요. 사람의 형체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몸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위는 아니구나. 나 헛걸 봤나?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여기 혹시 뭔가 좀 터가 나랑 안 맞나? 악몽을 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웬 하얀색 한복을 입은 너무 정갈하게 생기신 20대 여자분들이 계시더래요. 똑진 머리에서. 왜 우리 사극에 보면은 5대5 가르마에 비녀 꽂고 있는 아니면 댕기머리 하고 있는 양반집 딸 같은 느낌으로 하얀 옷을 입었대요. 그 속옷같이 우리 모시처럼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걸어오고 있더래요. 너무 멀어서 피하식도는 안 되는데 머리를 따고 있는 것까진 보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여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복이 아니라 무슨 동양화에 그려져 있는 선녀 같은 옷을 입었대요. 막 팔 흔들면 이렇게 찰랑거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얀데 선녀 복장처럼 치렁치렁한 장식에다가 뭐 있는데 그게 다 하얀색이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복은 이게 치마 폭이 넓어서 걸어 다니는 게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니까 못 봤을 텐데 쓱 오더래요.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남자도 입기 힘든 이 공간에서 흰색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 행동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예. 그 양반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쭉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여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섭더래요. 예. 귀신이라기 생각보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우리 드라마 장군의 아들이나 야인시대에서 보는 그 주인공들 말고 거기 엑스트라 배경 1에 나오시는 그 단역 배우들 입는 옷들 있죠. 네. 옛날 한복들. 옛날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예. 자기는 그 존재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꼭 그 일상복을 입으신 그런 깨재재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열댓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얼굴이 공포감에 몸을 덜덜덜덜 떠는 게 느껴지더래요. 여자분이.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떠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그 당시 한복을 입은 분들이 그 여자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그때 보였던 그 남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반미라 같은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팔이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뭉개져서 머리가 찌그러지고 어떤 분은 눈이 터져서 눈에서 막 피가 나고 막 복부가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온몸이 까맣게 멍이 든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자신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한테 달려가는 거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거의 진짜 지질 뻔했대요. 손발이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서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뭔가 좀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주먹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때려서 고통을 준 다음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다가 앞에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예. 서 계시는 거를 봤대요. 근데 처음에 봤던 그 선녀 같은 복장은 온데간데였고 옷은 뭐 거의 다 헤집어져 있고 다리 사이로는 피가 계속 꿀럭꿀럭 나오고 있는 상태고 머리는 손으로 잡아 뜯어서 군데군데 머리카락이 다 뽑힌 상태고 이제 흉부에 있는 살은 다 찢어져 있는, 그러니까 베어진 게 아니라 잡아 뜯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여자가 계속 서 있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조그만한 입으로 얘기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원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미지마, 누리를 믿어, 그래야 샤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모두를 믿지 마, 우리를 믿어, 그래야 살아. 나중에 해석해줬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 뭐라는 거야? 아니 조선 팔도의 모든 사투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눈앞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이런 거를 눈앞에 직접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잠을 못 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는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이 양반은 가위를 눌리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땀 흘리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뭐 가위거나 자시고 간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라 하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막 베개를 때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잠을 깨웠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S 형의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고맙다고, 깨워줘서 고맙다고. 뭔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 양반 진짜 왜 이러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무서워서 울었는데 깨워줘서 고마우니까 이제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나왔겠죠. 네. 결국은 서로가 눈빛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선은 생존에 필요한 후레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들고 바로 그냥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밤에. 그래서 결국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서 아침이 돼서야 도착을 하고 결국은 거의 기절하듯이 자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을 테니까.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새벽에 가시면은 진짜 10배 이상의 체력 소모가 되는데 그것도 공포에 질린 채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장님이 보고 웬 거지가 마을 해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오다가 구르기도 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 몇 분하고 같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갔던 코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에서 갔는데 그 짐을 싹 다 챙겨서 이제 다 내려오고 나서 돌비 선배가 테스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사실 내가 가위 눌린 게 맞다.
그런데 그 가위라는 상황이 마치 고위 관직에 있는 법한 복장을 입으신 하얀색 한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분은 출신이 조금 다르신가 봐요. 말이 조금 달라요. 원문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에게 히라, 나를 미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를 미에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게 하라, 나를 믿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중국말도 아니고 무슨 저기 동남아 국가의 말도 아닌 이상한 발음과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들었대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은 민속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하고 옆에 정말 아리따운 여자분들이 수십 명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건장한 사내 장정들이 마치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싸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미쳐요. 같은 얘기를, 이게 일종의 세뇌 작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위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완전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테스 형이 깨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웃었던 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종교는 특이하게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민속학을 연구할 때 뭐 굳이 종교는 필요 없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하면서 자료로 받았던 불경의 필사를 할 때 내용을 한자로 적은 적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라 그냥 불경 안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외웠던 거를 그냥 입 밖으로 뱉었대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한자 음만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외우는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약간의 심적인 안정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경 구절만 줄줄줄줄 외웠는데,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다 읊으면서도 버텼다가도 무너지기 직전에 그렇게 테스형이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자 이렇게 돼서 됐는데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바는 다 가졌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그냥 우리가 한밤중에 산에서 겪었던 그냥 여우가 홀린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굴거부스럽 만들 필요 없어서 오케이 좋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선배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헤어지고 이제 추후에 내용 정리를 하려고 모였대요. 학교에 모여서 네. 처음에 딜을 했던 학식 3개월치를 먼저 땡겨받고, 그 다음에 자취방 자유이용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이번에 연구 때문에 휴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자취방을 짐을 빼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한 약속도 있고 해서 내가 한 3개월치를 내가 그냥 결제를 해놨거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친구랑 술을 먹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더래요. 오히려 땡큐죠. 그냥 시험 기간 때나 좀 늦게 가는 날 이제 차가 끊겼거나 그럴 때 잠깐 밤을 지새우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을 자기가 쓸 수 있게 허가권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미 돈이 결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선배가 소정에 약간 돈을 좀 주더래요. 이거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이거 그냥 네 술값 하는데 보탰어 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 10만 원을 받았답니다. 예. 지금 10만 원은 좀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식 한 끼에 600원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아싸 땡큐 하고 그냥 오케이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은 휴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뭐 SNS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시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본인의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건데, 네. 자 내가 에필로그를 하나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선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가 뭐였지? 그리고 이상한 뭐 꼬부랑 얘기하지 않았다? 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때 왜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서 비싼 회를 사주고 이야기에 에필로그까지 들었대요. 근데 이 에필로그는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 때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 얘기를 듣는 건데 나 그 선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대요? 민속학 한다고 했으니까 뭐 전통문화 뭐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데요? 내가 96학번이니까 뭐 근데 이거 저 하니까 자기가 2000년도가 2001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했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2000년도 말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고발 및 탐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저 가격이 얼마지? 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데가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2군데 3군데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고발 및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봤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야, 또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좀 미스터리한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줬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게요. 그 데자뷰라 그래서 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현실에 있는 당시의 돌비 선배하고 테스 형한테 그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좀 네.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그 말 자체가 좀 옛날의 그런 말 느낌으로. 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말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쵸, 중세국어처럼 얘기하더래요. 되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쯤에는 아, 그 언어인가? 딱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네. 오늘 헬릭스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공포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게 진짜 빠져들게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 규정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고 뭔가 기묘하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랑 뭔가 느낌과 결이 다르다. 이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음번에 또 재미난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아는 분이 또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말 또 소름 돋는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때 장면을 대신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